에이미 터너는 그랜드 티턴의 가장 아름다운 협곡을 혼자 트레킹하기 위해 배낭을 챙겼고 아침처럼 사라졌습니다. 안개. 그녀의 아버지는 주말마다 산을 수색하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색대는 아콤파인 어웨이야 희미해진 오솔길 뿐이었다. 하지만 거의 1년 후 황금 독수리를 연구하던 순찰자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좁은 산등성이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속에 숨겨진 악몽을 믿고 이를 폭로했습니다. 강남 티턴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잭슨 계곡 바닥에서 솟아오릅니다. 와이오밍에 대한 격렬하고 들쭉날쭉한 화강암 주장. 하늘. 그들의 상승을 완화할 언덕은 없다. 그들은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다. 몽대하고 날카로우며 극도로 무관심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자신을 시험하고 위안을 주거나 그 원초적인 아름다움의 한 조각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2023년 여름, 한 젊은 여성이 프라이트드 아멜리아 터너라는 이름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멜리아 또는 모두가 말하는 에이미, 멀리, 렐레이. 그녀를 불렀는데 그녀는 24세였지만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음지였습니다. 부미는 보다 더 거칠었다. 그녀는 1년 전에 잭슨에 정착했다.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유망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경력을 작은 아파트와 파트타임 일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스네이프 장비 매장과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사로잡았던 사내 일선 좌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프로세큐트는 그녀의 열정을 증명하는 듯했다. 테톤 산맥의 지형도가 벽에 붙어 있었다. 과거와 미래의 뿌리를 표시하는 연필선들이 교차되어 있었다. 그녀 자신의 사진들이 그 옆에 걸려 있었다. 황소 한 마리, 인터스테이트 강의 아침 안개 속에 실루엣이 나타난 무스, 티톤 중부의 불타는 구산지대, 섬세한 꽃잎, 나무 위에 바위턱에 매달려 있는 하늘빛 파일럿꽃. 친구와 가족은 나중에 그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프랙트, 가곡어지 거의 경건할 정도로 그녀는 모험심이 강하거나 스릴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예술가이자 자연을 탐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산에 대한 그녀의 존경심은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준비성, 겸손,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요구했습니다. 모하프저 띠스뉴 숙련된 솔로 하이커였으며 외딴 시골의 고독 속에서 독특한 명확성을 찾았습니다. 소리는 바람 소리였고 그녀 자신의 숨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였다. 그 카메라, 사랑받는 니콘 D750은 그녀의 것이었다. 가장 소중한 소유물, 그녀에게 야생이 불러일으킨 심오한 감정을 무언가로 번역하는 도구. 애쉬어 띠스뉴 젤저미는 몇 주 동안 지금까지 가장 야심찬 솔로 여행을 계획해왔습니다. 4일 3박 5일 트레킹이었습니다. 굉장한 페인트 브러쉬 캐니언, 캐스케이드 캐니언 루프, 그것은 고전적인 테톤이었습니다. 어너서라이즈 힘들지만 대략 20m의 가혹한 고도 상승과 노출된 능선, 숨막힐 듯한 경치를 포함하는 힘든 경로입니다. 에이미에게 그것은 단순한 하이킹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순례였습니다. 그것은 탐본, 완전히 발휘하여 그녀가 바라던 이미지 포트폴리오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 그녀의 첫 갤러리 전시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인 클로이는 나중에 에이미가 거실 바닥에 지도를 펼치던 모습이 떠오른다. 헤드램프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길을 따라가며 밝게 빛났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표정은 집중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찾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테톤 일출이에요. 클로이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이에 빠질 수만 있다면 미스 유스터츠 적절한 순간에 페인트 브러쉬 디바이드에 충분히 집중하면 그녀는 다른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무언가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가 떠나기 전에는 조용한 준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사라는 나중에 조사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 하마지막 화상 통화를 떠올렸다. 에이미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밝았다. 정돈된 장비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파란색 천으로 만든 오스프리 백팩도 있었다. 그녀는 모든 적절한 장소에 착용했고 가벼운 텐트, 다운 침낭, 작은 조리용 스토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일 위성 메신저 가민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메이즈는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너무나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사라는 슬픔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뉴처리리틱에 음식을 나눠 담아서 날짜별로 라벨을 붙였다. 그녀는 구급 상자, 정수 필터, 여부 카메라 배터리. 그녀는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남아있는 어렵겠죠. 그녀는 담 타일, 단두이, 당수 필터, 여분 카메라. 그녀는 돈치가모, 팔에 벨리 여분의 백희를 팔에 벨리를 부러 갔죠. 당치가모 다무 때 벨리 라벨을 채. 그녀는 데키를 추기 백희를 부러 봤죠. 당치가모 팔에 벨리 백희를 벨리 혼 짓죠. 그녀는 드떼또마 칭은 게 남아있는 팥돌 잘차. 덩수 필터 여분을 백희를 벨리 준치가모 팔에 벨리 백희를 추기 벨리 둔치가모 탈에 벨리 사라는 두나는 치켓의 파천우인인 유밀지요가 덕에 쫑장미다 중골 킹함 장칭성 팡츠감. 그녀는 다천을 인인 유밀지요가 타가이 허역하간 공공용 덕에 쫑장깅에는 허역하기 덕압추고 있죠. 그녀는 파잼을 인인 유밀지요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가 추고 있죠. 그녀는 파찐을 허역하게 덕압추고 있죠. 그녀는 파찐을 잇는 님을 치여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찐을 잇는 님을 치여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찜을 잇는 님을 치여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잇는 님을 치여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잇는 님을 치여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인인 님을 지어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인인 님을 지어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인인 님을 지어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인인 님을 지어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인인 님을 지어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인인 님을 지어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인인 님을 지어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파찌는 인인 님을 지어가 타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팥쥐는 이니님을 지어갔다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팥쥐는 이니님을 지어갔다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팥쥐는 이니님을 지어갔다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팥쥐는 이니님을 지어갔다가이 허역하게 도갑추고 있죠. 그녀는 팥쥐는 토스 안에 엘렐라나르는 그녀가 페인트 브러시 캐년으로 향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서 가장 행운하는 자기 뒷마당에 이런 게 있는 거야. 헤어진 후 에이미는 조용한 곳을 찾았어. 해안에 도착한 그녀는 산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냈다. 사진에 첨부된 글은 마지막이었다. 그녀로부터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메시지였다. 떠나갈게요. 산으로 가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전월 밤에 다시 얘기해요. 이르는 미턴 밤에 다시 얘기해요. 그 말과 함께 그눈을 속으로 사라지며 산책로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광활한 대기의 황야로 한 발짝 내딛는 외로운 인물. 일요일이 왔고 해가 뒤로 지고 있었다. 염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뾰족한 봉우리들.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사라 터너는 딸에게서 온 익숙한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무 일 없이 오후 9시가 지나자 그녀는 불안한 기색을 느꼈지만 재빨리 억눌렀다. 에이미, 경험이 풍부했다. 어쩌면 위성 메신저가 충전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등산객들을 만나서 더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12가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논리는 흐트러지고 차갑고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공포로 대체되었다. 스코의 산에서 들려오는 침묵은 무겁고 숨막힐 듯 했다. 응답 없는 모든 전화는 음성메이의 목소리가 녹음된 쾌활한 녹음, 가슴 아픈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모든 문자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회색 메시지 하나만 남아 있었다. 불확실성의 심연에 떠 있는 체크 표시. 사라는 딸을 알고 있었다. 에이미는 규율이 있고 사려 깊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걱정을 야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월요일 오후 1115분. 그녀의 손이 무심하게 떨려서 전화를 걸 수도 없을 정도였던 사라 터너는 태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차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가 교환원 에이미의 이름과 그녀의 계획을 말했을 때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경로, 1시간 안에 국립공원관리청에 신고되었습니다. 관리인이 탕닥 그녀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트링 호수 산책로로 파견되었습니다. 달이 티턴스의 고요하고 굽히지 않는 봉우리 위로 떠오르자 에멜리아 터너는 공식적으로 실종자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활기찬 젊은 여성의 이름에서 사건 파일, 검색 그리드, 그리고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광활하고 무관심한 황야에 속삭였다. 공식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펑황 상태였지만 절차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첫 동이트자 공원 관리인은 톰 알브라이트는 그가 순찰하던 화강한 봉우리처럼 얼굴이 풍화된 남자로 아멜리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트레일 헤드는 하이커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조용했고 새벽의 시원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타랑 앞 유리에 황토색 먼지와 꽃가루가 얇게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차량이 몇 일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없이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브라이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콘솔 위에는 반쯤 비어있는 여행용 머그잔이 놓여 있었다. 공원 지도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고 그것이 바로 그 느낌을 주었다. 등산로 입구 금속 상자 안에 등산로 등록부를 재빨리 확인해 보니 그녀의 진입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멜리아 터너, 브러쉬 캐스케이드 루프, 3박, 일요일 귀국 예정. 해당되는 출구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얼브레이티는 공원 관리국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이나 봤습니다. 대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길에서 나오는 수줍은 하이커로 끝났습니다. 맨이 늦었지만 사과와 잘못된 방향 전환이나 아름다운 경치에 사로잡혔던 일화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가 무전으로 연락했을 때 HB와 접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직업적인 걱정이 팽팽하게 조여들었다. 오전 8시쯤 그러한 우려가 본격적인 수색 및 구조 작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이 근처의 임시지휘소에 모인 테톤 기관관 SR팀. 호수 공기는 절제된 긴박감으로 웅웅거렸고 등반 장비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넌프로핏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의 중얼거림, 소나무와 섞인 진한 커피향. 레인저 마이크 코넬리가 이끄는 남자 코퓨 팀. 그의 직업이 주는 엄청난 압박감을 숨기는 차분한 태도로 그는 거대한 지형도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캐스케이드 루프는 선명한 빨간색 선으로 윤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국 48개 주 중 가장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는 20마일 길이의 코스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코넬리가 아침 잡담을 뚫고 말을 시작했다. 우리 주제는 아멜리아 터너입니다. 24세 혼자 하이킹하는 노련한 사람. 장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첫날 밤에는 홀리호수 근처에서 캠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주요 목표. 팀은 나뉘었습니다. 지상 승무원은 루프를 하이킹할 것입니다. 양방향으로. K9 부대는 더 높은 고도로 공수되어 하강할 것입니다. 헬리콥터는 이미 공중에 떠 있었다. 리드미컬한 쿵쿵거리는 소리. 익숙한 심장 박동 소리. 위기의 시기의 계곡에서. 첫 번째 주요 단절과 첫 번째 깊은 미스터리는 정오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가팔은 구불구불한 길을 밀어올리는 지상팀 페이나이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도명 텐트, 은은한 녹색 천, 고산숲의 거친 테피스트리에 대조되는 인공적인 작은 조각. 트위스트 에미의 캠프장은 홀리레이크에서 도보로 조금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모피숲에 위치한 보호된 곳이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했지만 그 장면은 매우 불안했다. 텐트는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고 말뚝은 박혀 있었다.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침대 매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고 가벼운 데이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빈 물병 하나, 단백질밥 포장지 하나,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한 통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배낭은 침낭, 식량, 생존 장비가 들어있던 무거운 오스프리 배낭이 사라졌습니다. 하이킹화도 실종. 그 장면은 기괴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가 램페이지, 밤을 지낼 그녀의 피난처,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는 부츠를 신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샹 멀티데이 백팩을 들고 가벼운 데이백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MET, 의미. 하이커들은 짧은 당일 하이킹을 위해 메인 배낭을 캠프에 남겨둘 수도 있지만 데이팩은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진 올리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일이었고 수색대원들은 전율했다. 이 발견으로 K9 부대가 즉시 캠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점원 셰퍼드 한 마리가 제이패그 팀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개 카이저가 텐트 플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땅을 킁킁 맞는 순간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달려갔고 그의 조련사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조깅했다. 카이저, 냄새 흔적을 즉시 포착했지만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흔적은
울창한 버드나무와 쓰러진 나무로 뒤덮인 가파른 경사지를 오르는 산길. 팀은 따라갔고 지형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점점 더 험난해졌습니다. 800m의 힘겨운 오르막길을 지나자 게이스트 링크다 화강한 바위와 얽혀서 지나갈 수 없는 죽은 나무가 뒤섞인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저는 거기서 멈춰 섰다. 그는 주변을 맴돌며 미친 듯이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게이스트 라잤다. 그는 몸을 흔들며 핸들러를 돌아보고는 앉았다. 흔적은 사라졌다. 희미해지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마치 에이미가 곧장 공중으로 들어올려졌다. 조련사는 좌절감이 묻어난 목소리로 지휘부의 무전으로 연락했다. 캐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멈춥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K9 팀은 난관에 부딪혔고 다른 순찰 대원들은 에이미의 마지막 사진을 찍은 오하이오 부부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잭슨의 한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너와 제럴드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고 그들은 아는 것을 조금이나마 공유했다. 그들은 에이미의 쾌활한 태도와 흥분을 확인했다. 그때 엘리너는 기억해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그녀를 떠난 지 약 10분 후에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장담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솔길에서 또 다른 등산객, 한 남자를 지나쳤다. 그도 혼자였다. 제럴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peacefully. 그는 강렬해 보이는 남자였고 군인 스타일의 무리였고 나이가 많았고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앞만 바라보았다. 인사를 건넨 그는 그저 굳은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다. 묘사는 모호했지만 베이스멘트 단서가 없었기에 그것은 초점이 되었습니다. 버브약 스케치 화가가 투입되었고 버무의 추억을 담은 합성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30대 후반이나 초반의 남성이 40대 수척한 얼굴, 깊은 눈매, 그리고 험악한 표정, 강렬한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 수사를 괴롭히는 유령이 되었다. 잠재적인 목격자이거나 더 불길한 무언가였다. 하지만 숀테인, 이름도 없고 다른 목격 정보도 없었기에 그는 그저 종이에 그린 스케치에 불과했습니다. 소사베 그텐터는 상공에서 느리고 체계적인 격자 패턴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공중에서 광활한 숀테인, 티턴 산맥은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울창한 여름숲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아래 땅을 삼키는 녹색, 협곡은 깊고 그늘진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빠레 명가, 그 가파른 벽들은 사람이 영원히 보이지 않게 누워있을 수 있는 무수한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 조종사와 감시자들은 끊임없이 색깔의 번쩍임, 장비의 조각, 금속의 반짝임을 찾아냈지만 황야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비밀은 단단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그토록 영감을 받았던 풍경은 그디스 실종에 연루된 공범입니다. 그 규모와 복잡성은 그녀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수색의 시작을 알렸던 맑고 푸른 하늘은 이튼시 일주일이 사라지고 서쪽에서 몰려오는 멍든 자줏빛 회색 구름 천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기온은 떨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지며 점점 가까워지다가 폭풍이 잦아들었다. 분노와 함께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 거미줄과 차가운 빗줄기가 산 비탈을 두들겼다.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다. 취소되었습니다. 36시간 동안 폭풍이 맹위를 떨치면서 아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들판. 모두가 홍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향기 흔적은 흔적조차 지워질 것이다. 희미한 발자국이라도
씻겨 나갈 것이다. 땅은 이미 위험천만했던 곳이 미끄럽고 위험한 늪으로 변할 것이다. 마치 자체도 아멜리아 터너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수색을 한 결과 버려진 텐트와 불가능한 곳으로 이어지는 냄새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계. 10일째 저녁 브리핑에서 지친 마이크 코넬리는 결정을 내렸다. 모두가 대규모 활동적인 수색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콩제 안 든 연속 순찰은 에이미를 살아서 찾을 가능성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료적 문구입니다. 무한대시 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휘소는 해체되었고 자원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좀 무거운 침묵이 작전 내내 흘렀다. 에이미의 부모님은 잭슨에서 밤샘 기도회를 열던 중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마크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평생 땅을 측량하며 살아온 그는 이제 텅 빈 브리핑룸에서 지도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는 붉은 선을 바라보았다. 딸이 가려는 길과 그 주변의 광활하고 텅 빈 황무지를 표시합니다. 공식적인 수색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티코 산맥의 계절은 잔혹하고 무심한 아름다움으로 변했다. 여름의 생동감 넘치는 초록빛이 불타는 듯한 터미네이티드와 붉은 빛과 붉은 빛, 아스펜 숲을 형형색색의 색채로 물들이는 덧없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언핏 10월 첫눈이 내리자 불은 금세 꺼졌다. 봉우리들은 브레미니 회색 구름의 베일이 드리워지고 깊고 심오한 침묵이 산맥 위에 깔렸습니다. 그것은 겨울의 고요함이었고 고대적이고 절대적인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미티드 변화로 에멜리아 터널의 활동적인 기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더 차가운 무언가로 결정화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이야기, 경고의 이야기, 유령, 실종자 포스터, 한때 극시 앱고, 극심하고 긴급한, 방문자 센터의 가장자리에서 말려지기 시작했고 그 색깔은 끊임없는 높은 것에 의해 빨려나갔습니다. 브리핏 데이 사건 파일은 현재 공원관리본부에 보관되어 있으며 절차 보고서와 막다른 길로 가는 단서가 더 두꺼워졌지만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팔렛, 만지면 더 차가웠다. 주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포징 이 황야로 발을 들여놓고 흡수된 사람들의 우울한 목록 라커멘다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가슴에는 의문과 미련만 남았습니다. 공원 관리원들과 MF 잭슨 지역 주민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현대 민속 이야기로 자리 잡았고 새로운 계절 노동자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커킷 관광객 페인트 브러시 캐년으로 들어와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 재능 있는 사진작가.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격은제 가깝지 않았습니다. 에이미의 아버지인 마크 터너는 침묵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땅 데들리에스트 측량사인 마크는 조용한 정밀함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평생을 혼란스러운 윤곽을 번역하는 데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뒷텀, 지도고 깔끔하고 논리적인 격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고정되어 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흔적도 없이 풍경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검색은 광범위한 범위와 확률에 의존했지만 마크의 접근 방식은 세밀하고 강박적이었으며 그는 소규모를 판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 수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한 토지를 버리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버리고 외롭고 슬픔에 잠긴 삶을 살았습니다. 딕텅, 그의 주말은 암울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잭슨까지 오랜 시간 차를 몰고 가곤 했다. 그의 오랜 친구, 측량 장비, 등반 장비, 그리고 며칠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물품을 실은 포드 F버모 리징. 그는 공원 관리인들에게 익숙한 유령 같은 산길 입구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를 온화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존경심을 담아 그에게 커피를 건네고 날씨에 대해 조심하라는 말을 조용히 건넸다. 그들은 그가 유령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들은 또한 그의 조직적인 절박함 속에서 항복을 거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그는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았다. 적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슬픔에 전들었습니다. 퍼러스큐트 위성 이미지의 지질 데이터를 중첩하여 광활한 자연을 작고 관리하기 쉬운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의 작은 사각형 하나를 꼼꼼히 수색하곤 했습니다. 격장, 가파른 대수로 또는 공식 검색에서 겨우 발견되었을 수 있는 울창한 숲. 헬리콥터에서 잠깐 흘끗 본 것 같았다. 그는 이상 현상, 땅속 움푹 들어간 곳, 루핑턴, 천, 자연스러운 패턴을 깨는 것은 무엇이든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빈 사분면마다 지원했다. 지도를 보며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수색은 더 이상 에이미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세운 게 목적이었어. 마트리를 집으로 데려온 묵속을 빗질하는 동안 디지털 세계에서는 다른 종류의 검색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실제 범죄, 서브레딧과 오지 하이킹에 관하여 포럼에서 에이미의 사건은 끝없는 흥미와 논쟁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명탐정들이 알려진 모든 세부사항을 분석했습니다. 공널리 알려진 이론이자 권위자들이 지지하는 이론은 단순한 비극적 사고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차에서 미끄러졌다. 검색된 암벽에서 떨어진 느슨한 바위 때문에 그녀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혔다. 깊은 틈, 수색대원들이 그냥 지나쳐버린 빽빽하게 우거진 덤불지대. 더 놀라운 가능성에 이끌린 다른 이들은 동물의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회색 곰이나 퓨마가 혼자 등산객을 매복해 뺐며 그들은 데 저어른 에이미 토농 가능성이 많다는 쳐섰습니다. 동물의 공강을 재화가 독려하나요? 다른 이들은 동물의 공격을 다쳐는 다름부터 기울 서루 선 청함은 견얼 덜리 회색 곰이 감봉을 해와는 이러는 터밍 각힌 짐이다. 그들은 회색 곰이나 이로는 몬정 더늘타와는 그것 간곤야서 폴마가 오하는 다리 포문 첨불 이론을 감녀었다. 투리 제기 도가터가 극은 이로 이거년 심층비다. 그들은 동물 많은 폰야그 방공이 그들은 레임이 이러는 매서 현을 항은 것서 극은 에이미 결을 굴어터 극은 이로 이거는 팜공 7어구 카문의 주장이 이반이 동바타인 초계익을 이거는 야써 치장원드 정령원의든 큐원투 동료한 이래어 추어그 이거는 게았어 전제 터든 포녀오 분격을 배곡했더 그는 크고 이영투류가 간거는 그녀올 푸녀더하니 함이 전몇볕에 아니 더 걸 고나가는 토조맞는 허부토 이관 전명온곡을 중란 잠세이는 이러는 함이 이언지거 규는 다란이루는 고우나 온칭대로 달거평 중건 안야두 돌 바로카 화토 포 탈거평 이과
화부토 탈거풍 이과 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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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거풍 이름도 없고 증거도 없이 그는 수천 개의 어두운 이야기를 투사할 수 있는 빈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그는 추적하는 포식자였을까요? KB 혼자 온 여성 등산객들. 그는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에이미를 따라온 걸까? 답이 없는 이는 단지 추측의 불을 지폈을 뿐이며 알려지지 않은 남자를 테톤의 전설적인 부키맨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마크는 외로운 수색을 계속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순환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8월 말 돌파구가 생겼거나 돌파구처럼 보이는 것이 생겼습니다. 외딴 지역을 항해하는 플라이 낚시꾼. 주요 수색구역에서 하류로 몇 마일 떨어진 캐스케이드 크리크 구역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개의 큰 바위 사이에 물이 꽉 끼어 있었다. 그는 물속에서 기다렸다가 물을 끌어냈다. 그것은 검은색 레이키 하이킹 폴 한 개였는데 손잡이는 닳았고 끝부분은 긁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진지한 등산객들에게 인기 있는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포스터를 기억하며 싸곰 사진작가였던 그는 자신의 발견 사실을 공원 관리국에 성실히 보고했습니다. 미제 사건의 수사관들은 폴은 에이미의 마지막 사진에 나온 모델과 브랜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팔의 통보를 받았고 그들의 희망은 고통스럽게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표적 수색팀은 그들이 발견된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문학자들은 파레처럼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역에서는 기둥이 하류로 씻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봄철에 쏟아지는 많은 양의 유출수가 그것을 마일 단위로 옮겨 높은 산비탈에서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울바닥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에이미의 존재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에 가슴 아픈 메아리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장소나 새로운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포켓의 말, 그들이 따라간 냄새 흔적처럼 그 단서는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맞지 않는 알 수 없는 광대한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인 답답한 조각이었다. 지는 더욱 침묵에 갇히게 됩니다. 이선년 2024년 여름은 고지대에 자리 잡았고 익숙한 날씨를 가져왔습니다. 상령은 흥우. 야생화들이 알프스 산맥을 가로질러 형형색색으로 피어났습니다. 초원, 덩은. 따뜻한 화강암 석판 위에서 햇볕을 쬐었고 큰 맹금류들은 열 상승 기류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터아오 날카로운 눈으로 아래 지형을 살폈다.
날개 달린 사냥꾼들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침묵을 무심코 깨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인 데이빗 첸은 국립공원청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으로 조용한 태도와 백과사전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식은 그에게 엄청난 존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식적인 업무는 그의 젤란 소명을 종간 조류학입니다. 특히 그는 선두주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옐러스톤 생태계에서 황금 독수리 개체수를 모니터링하는 연구원들. 7월 말 아멜리아 터너가 사라진 지 11개월 후 데이비드는 둥지 위치를 매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와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전망대에서 멀리 떨어진 험준하고 인적이 드문 심장부로 데려갔습니다. 테톤 산맥. 그는 외딴 고산 분지에 있었는데 그곳은 넓은 자갈 경사와 가파른 절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마치 집에서처럼 능숙하게 움직였다. 토이건, 도말, 마이닝, 수직 3개. 그의 쌍안경은 그의 눈의 영구적인 연장선이다. 그는 멀리 있는 절벽을 훑어보았습니다. 둥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성능 렌즈를 통해 그는 재빨리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목표물. 나뭇가지와 가지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넓은 둥지가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팔은 바위벽 중간쯤에 있는 풀밭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황금 독수리였습니다. 확립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자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둥지의 자연스러운 갈색과 회색에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 번쩍였다. 엠버라 선명한 빨간색 조각이 눈에 띄었고 또 다른 무언가 선명한 청록색 조각이 눈에 띄었다. 그의 첫 생각은 쓰레기였다. 공원관리 서비스를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었고 인간의 부주의한 행위가 가장 위험한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야생의 외딴 구석에서. 플라스틱이나 다른 잔해무의 독수리나 새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데이비드는 결정을 내렸다. 등반은 어렵고 약간 위험할 것이다. 느슨한 바위 위로 기술적으로 기어 올라가야 하고 가파른 풀밭. 하지만 그는 둥지를 청소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어깨를 잡고 프로토콜에 따라 파견대에 자신의 위치를 무전으로 알린 후 힘든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힘겨웠다. 천천히 신중하게 각 손잡이를 시험하며 둥지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처음에는 생각 없는 등산객들에 대한 짜증이 차츰 소름 돋는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색깔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제 빨간색은 비닐봉지가 아니었고 청록색은 버려진 밧줄 조각이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난간 위로 몸을 던졌다. 그의 심장은 힘겨운 노력과 갑작스러운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쿵쾅거렸다. 그는 그 앞에 섰다. 둥지는 가로 5피트에 달하는 나뭇가지가 얽혀 만들어진 혼란스러운 걸작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의 바로 그 구조에 그가 아래에서 보았던 물건들이 짜여 있었습니다. 청록색은 야외 장비, 짐가방이나 레인커버에서 찢어진 듯한 찢어진 나일론 조각과 더럽고 풍화된 여성 속옷의 장식이었습니다. 대부분 흰색이었지만 탄력 있는 허리띠와 다리 부분은 뚜렷하게 퇴색된 진홍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 첸의 마음은 실종자 포스터, 수많은 브리핑, 미소 짓는 젊은 사진작가의 얼굴, 그는 등산로 입구에서 에이미의 파란 배낭을 메고 찍은 사진을 떠올렸다. 빨간색 끈으로 포인트를 줬다. 색깔은 거의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의 피가 차가워졌다. 그는 확신했다. 무작위적인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의 뼛속 깊이 새겨졌다. 이것이 단서였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서비스 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동지와 그 안의 내용물을 모든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수사에 잠재적 증거가 생겼다. 그는 상관에게 무전으로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된 모습은 평소의 침착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디스패치, 첸입니다. 위쪽 분지에 둥지에 와 있습니다. 터너 사건과 관련된 뭔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번개처럼 순찰대를 휩쓸었다. 조용하고 정체되어 있던 미제 사건이 갑자기 놀랍게도 살아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봉지에 넣고 태그를 붙인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수사관들은 즉시 더럽고 낡아빠진 팬티를 멸균천 위에 펼쳐 고해상도 출력물 옆에 놓았다. 이막 사진. 속옷 가장자리의 붉은색은 놀라울 정도로 빗팩에 달린 빨간색 악센트 스트랩과 정확히 일치했다. 암울한 침묵이 흘렀다. 그 의미가 침투하면서 방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끔찍한 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형태를 갖추다. 야생의 냉정한 논리를 이해하는 노련한 수사관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검독수리는 포식자이지만 청소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캐리온, 죽음의 향기에 가장 그럴듯하면서도 가장 불안한 설명은 독수리가 활공하는 모습이었다. 반은 세면대 위쪽 높은 곳에서 에이미의 몸이나 근처에 버려진 옷에서 나는 피냄새가 났다. 방에 떨어져 천을 찍고 한 조각을 날려갔습니다. 둥지를 튼튼하게 하는데 딱 맞는 밝고 튼튼한 조각입니다. 전체 수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이미가 광활한 공원 어딘가의 틈에 그냥 빠진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녀의 몸이 또는 그중 남은 것은 거의 확실히 그 외딴 접근하기 어려운 언덕 위나 그 바로 근처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수색은 더 이상 수백 평방마일에 걸쳐 건초 더미 속의 바늘 찾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레이저 초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드. 독수리의 동지짓기 본능을 바탕으로 공원 관리국은 매우 집중적인 새로운 수색을 승인했습니다. 그들은 페이척, 실종자만 찾는 게 아니야. 무덤을 찾고 있었어. 촉매는 인간이 발려는 게 아니었어. 니라 새의 고대 약탈 본능에 의해 조용한, 자신도 모르게 죽은 자의 메시지를 산자의 세계로 가져간 목격자. 새로운 수색은 레이저 올해의 광활하고 희망적인 노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엄숙한 외과적 정밀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건 구조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습니다. 전문팀이 위스크리미네이트 최악의 상황이 예상될 때 그들의 기술을 동원하는 냉혹한 전문가들의 모임. 뼈에서 이야기를 읽는 데 익숙한 와이오밍 대학의 법의 인류학자들이 날아왔습니다. 프로스큐트 최고의 수색용 팀과 티턴 카운티 수색 및 구조대의 노련한 구성원이 합류했습니다. 고각도 회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팀은 다음 장소로 공수되었습니다. 팩트 독수리 둥지 아래의 분지. 헬리콥터의 로터가 미친 듯이 부자연스러운 바람으로 고산 초원을 쓸어가는 소리. 이라 공통된 중력감까지 느껴졌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설지하우. 엄청난 땅 아름다움을 지닌 장소가 이제는 인간 비극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티 수색 격자는 1제곱마일밖에 되지 않아 작았지만 지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아래 언덕은 둥지는 가파른 풀이 무성한 경사지와 미끄러지는 느슨한 자갈이 섞인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발밑의 구슬과 뾰족한 바위 덩어리들처럼. 팀은 움직였다. 트랩, 천천히, 꼼꼼하게, 격자 무늬로. 개들은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라인백보다 더 많이 일했고
그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조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산의 고요함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햇살이 내리쬐고 광활한 풍경이 펼쳐졌다. 그들의 힘든 노력을 조롱하는 듯했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 몰타베치 작전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오딘이라는 이름의 검은색 네브라도 한 마리가 확실한 대답을 했습니다. 플라이트 그는 가시덤불이 빽빽하게 솟아있는 곳 근처에서 멈춰 섰고 바람에 휘둘리며 걸음을 멈췄다. 그 일련의 큰 바위들 밑에서 털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끈질긴 소리가 들리더니 발로 땅을 짚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신호였다. 가졌다는 신호였다. 팀은 그 자리에 모였다. 법의 인류학자 알라나 리오스 박사는 스물트 무릎을 꿇고 그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흙이 섞인 작은 조각 같았고 바위. 그러나 그녀는 미묘한 징후, 토양의 부자연스러운 움푹 들어간 부분, 프리트, 바위들이 자연 침식을 견뎌낼 수 있도록 쌓인 방식,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솔잎 가운데 한 지점을 가리켰다. 천천히. 자란 모종삽과 소를 사용하여 팀은 흙과 돌의 표층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수색 대원 중 한 명이 수건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딱딱하지만 휘어지는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는 먼지를 털어냈다. 빛바랜 파란색 천 조각이. 드러난 것은 기술 셔츠의 소매였습니다.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타이틀 섬은 곡선의 Disbelieved of 뼈. 팀은 더욱 새롭고 엄숙한 집중력으로 작업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들은 깊이가 60cm도 안 되는 얕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골이 묻혀 있었습니다. 인체의 유해는 신중하게 기록되고 사진 촬영된 후 카운티 목으로 공수되었습니다. 샤원 확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치과 기록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는 아멜리아의 것이었습니다. 트러너. 그 소식이 그녀의 부모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고 파괴적인 충격을 받았다. 견진성사의 고통은 하트포 마침내 그녀가 발견되었다는 안도감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부검 결과 단순한 하이킹 사고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위든 박사가 뼈를 검사한 결과 두개골에 심각한 골절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뮬레 둔기 외상과 일치합니다. 이는 낙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상 양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콤바팅 포켓 폭행을 시사합니다. 또한 유해와 함께 발견된 미량 증거와 이후 분석 결과 바너스 끔찍한 치매였습니다. 아멜리아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사건 파일은 즉시 공식적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과실이 확인되면서 전체 수사가 리데레티드 새로운 공포의 빛. 모든 가정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언폴 보고 내용으로 돌아가서 한때 불온을 쳤던 그들의 눈은 이제 아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말린슬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잠재적 단서, 즉 강렬한 하이커에 대한 모호한 설명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미묘한 각주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까지. 한때는 어둠 속의 한 줌이었던 합성 스케치는 이제 언매치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봤을지도 모르는 관심인물로 언론에 다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레스퍼스타 하지만 잔혹한 살인사건의 잠재적 용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은 잭슨 커뮤니티와 에이미의 사건을 추적했던 온라인 탐정들의 더 넓은 네트워크, 초록파이드 미스터리는 구체적인 악몽이 되었습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장소, 브렌다라는 여성이 저렴한 모텔에서 프런트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잭슬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먼지가 많은 목장 마을인 와이오밍주 파인데일에서는 잭슨이역 뉴스 방송에 나온 스케치. 그녀는 그것을 빤히 쳐다보며 갑자기 알아차린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관통에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얼굴을, 깊숙이 자리 잡은 공허한 눈, 음울한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대통 카운티 보안관에 전화를 걸러왔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슨 닥토기 그 시잔 연예 블리크이. 그 그럴률 다당님에는 덱슨 검텅의 보안관을 오난고 가니대 잭슨 가는 바인탕 비안 탕하고. 그녀는 즉시 텍통 카운티 보안관에 전화를 걸러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텍통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그녀는 그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텍통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그녀는 즉시 텍통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그녀는 즉시 덱톤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그녀는 그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덱톤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그녀는 즉시 덱톤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그녀는 즉시 덱톤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그녀는 즉시 덱턴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그녀는 그 얼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덱턴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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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즉시 덱턴 카운티 보안관에 재권 오남을 견이때.
그녀는 즉시 덱턴 카운티 보안관에 재관 오나물 간이때. 그녀는 즉시 덱턴 카운티 저는 아드미어 저는 기습 공격을 받아 무사히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다. 먼지 쌓이고 거미줄로 가득 찬 창고에 그는 자신의 빈약한 소지품들을 보관했다. 수사관들은 무거운 자물쇠로 잠겨있던 낡은 군용 사물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포식자의 트로피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명의 여성들의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보석류, 머리카락 몇 가닥, 그리고 다른 매우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쌓인 니콘 D7050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일련 번호가 아멜리아 터너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 최후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FBI 지역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기술자들이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처음 수십 장의 사진은 에이미가 가지고 있던 아름답고도 잊히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니우 가지막 하이킹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갤러리는 악몽 같은 차례입니다. 마지막 이미지 시퀀스는 그레이지어가 촬영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생생하고 끔찍한 기록. 사진에는 에이미의 얼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숨을 위해 싸우는 공포의 가면. 그들은 폭행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죽은 후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 이미지들은 차갑고 임상적이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괴물은 젊은 여성의 인생의 마지막 무서운 순간을 보여주는 소름 돋는 창문입니다. 신문실은 삭막하고 특징 없는 상자였고 몇 시간 동안 그곳은 로버트 프레이저의 침묵. 그는 무표정하게 앉아 부정의 덩어리처럼 모든 질문을 견뎌냈다. 노련한 FBI 요원과 예리한 티턴 카운티 형사. 그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텅 빈 가면을 썼다. 그는 연습을 했고 자신의 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확신은 확실했다. 그 변화는 영리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체계적인 발표에서 비롯되었다. 증거가 있었다. FBI 요원이 평범한 마닐라 파일 폴더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폴더를 열고 금속 테이블 위에 광택이 나는 사진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렐레션을 하나씩 시간 순서대로. 처음 몇 개는 에이미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 그리고 프레이저가 찍은 첫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에이미와 하이킹하는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다음 사진은 더 가까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것들을 스토리보드처럼 펼쳐서 조용하고 단죄적인 그룻과의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 마침내 공격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것들은 임상적이고 잔혹했으며 부인할 수 없었다. APK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사진 시퀀스는 누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이 될 수 있었다. 프레이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하나하나를 따라갔다. 그의 치거는 멈췄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탁해졌다. 신문 내용에 따르면 그는 7분 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의 눈은 시각적 타임라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이저 펼쳐진 범죄. 유일한 소리는 방의 낮은 우문거림 뿐이었다. 수사관들은 증거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도록 내버려둔 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고르며 비명보다도 더 오싹한 사실적인 어조였다.
그게 바로 나야. 그는 사진 중 하나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진술에 가까웠다. 댐이 무너졌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후회는 있었지만 객관적인 서술 통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에이미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녀를 멀리서 따라다녔다고 묘사했는데 수년간 갈고 닦은 포식 본능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인연습을 하면서 그녀가 홀리 호수에 캠프를 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매복 공격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묘사하며 설명했다. 그가 그녀가 텐트에서 조금 걸어나와 물을 길러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녀를 죽였는지 묻자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감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냉렬한 기세로 반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그녀를 죽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시신을 얕은 무덤에 묻고 그녀의 카메라를 가져갔다고 침착하게 묘사했다. 어둠 속에서 공원을 나서기 전 그의 정복에 대한 기념품을 들고 있었다. 형사가 그를 재촉했을 때 더 깊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프레이저는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가장 무서운 대답을 내렸습니다. 바스룸. 그녀는 혼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다. 그의 고백은 그를 2건 이상의 여성 등산객 실종 미해결 사건과 연결시킨 폭력의 역사. 몰타벳, 로키 산맥. 유령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공허에는 페답은.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사악했습니다. 로버트 프레이저의 재판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끔찍한 사진으로 무장하고 에이미의 카메라에서 나온 증거와 프레이저의 자세한 자백은 완벽하고도 비밀스러운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언론, 그리고 유족들이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프레이저가 남긴 희생자들, 에이미의 부모인 마크와 사라는 매일 앞줄에 앉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너무나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빵! 그들은 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임상적인 묘사를 듣고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프레이저는 내내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다. 인간의 구멍. 그의 눈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에이미 배심 원단의 시민은 overseed, 성폭행, 1급 살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그의 비난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여 야생 지역을 떠돌던 한 남자가 남은 여생을 콘크리트와 강철로 된 우리 안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일제지어의 트로피 상자는 테톤 산맥 너머까지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에이미의 카메라와 함께 발견된 개인 소지품은 다른 미제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3년 전 콜로라도주 산후안 산맥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실종된 28세 여성. 또 다른 여성은 아이다호주 소투스 자연보호구역의 산책로에서 실종된 22세 대학생. 수년 동안 그들의 가족은 터널스와 같은 괴로운 난관 속에서 살았으며 희미한 희망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도로 오는 길,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들은 답을 얻었다. 페이저의 자백은 유해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유해의 회복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무리. 조사 결과 그는 유목민 연쇄 포식자, 즉 프랑스, 고립된 자연과 아름다운 자연을 사냥터로 삼았습니다. 마크와 사라 터너에게 이 판결은 정의를 가져왔지만 평화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 속에서 그들은 에이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닌 공원 전망대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태성당 일행이 하늘을 배경으로 침묵의 화강암 증인처럼 서 있는 모습.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이미의 활기찬 정신, 그녀의 전염성 있는 웃음, 그녀의 산에 대한 열정. 마르를 찡 마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평소에는 매우 조용한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강남 군중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조사관들과 수색대원들에 대해 언급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남 많은 사람에게 영호로 칭송받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사생활 수색 덕분에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칭찬을 피했다. 저는 그저 어떤 아버지라도 할 법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딸이 그토록 사랑했던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저 내 어린 딸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에이미에게 적절한 장례와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하고 길고 힘든 슬픔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멜리아 터너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제고르 지역 사회와 자연에서 위안을 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연 속에서의 위험이 항상 근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섬뜩하면서도 영구적으로 일깨워줍니다. 폭풍, 몰락, 혹은 고미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같은 길을 걸으며 익명성으로 약탈적인 마음을 가립니다. 백인 컨트리. 티턴 산맥의 장엄한 아름다움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봉우리들은 창립의 첫 빛을 포착하고 강물은 여전히 차갑고 맑게 흐르고 숲은 여전히 깊고 오래된 비밀. 하지만 에이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은 이제 늘 조심스러운 그림자로 물들어 있습니다.